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이 50, 60, 행복한 은퇴도 성공적인 삶을 위한 대전환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나이 50, 60에 이르게 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도전보다는 좀 더 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매 순간 매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좀 더 여유롭게 누려갈 때인데요. 자, 60까지 그동안 가정을 꾸리고 부모 노릇을 하고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또 다른 30년, 40년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늘어난 수명 100세 시대에 40년의 세월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40년이 시작되는 50 후반부터 60에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균형되고 안정화된 은퇴 준비를 잘 해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느 때나 그렇지만 특히 50 이후 60에 이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좋은 관계가 되겠죠. 좋은 관계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포함하고 부부, 또 가족, 친구, 지인 이런 사회적인 관계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꿈과 사명을 이루고 차츰 완성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때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상 체크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노후 준비 영역의 첫 번째 이제 신체적인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제 역초적인 나이가 일단 50, 60에 이르게 되면 일단 나이가 이렇게 연식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활동하는 그런 건강 관리를 통해서 마지막 건강관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일인데 은퇴 후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일을 반드시 은퇴 후에도 이제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같이 또 맞는 사회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도 또한 이제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은 은퇴 후 어떤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가, 그 변화 적응, 또 다른 변화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과제들이 생활비,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죠.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달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소득, 이런 현금이 흘러야만이 노후가 안정적으로 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이냐, 어디서 누구랑 함께 어울려서 살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과제가 될 것이고, 아울러 시간이 좀 여유 있다 보니까 취미생활, 이제 그동안에 일 위주로 돼 있다 하면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그래서 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취미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공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안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야말로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꼭 꾸려야 될 것이고요. 자, 50, 60대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소득 부족으로 이제 대표되는 경제 문제가 되죠. 자,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 부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24.6%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거의 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50%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은퇴 후 가장 첫 번째 대두가 된 문제고, 이어서 이제 자녀 부양 문제로 자녀를 어떻게 잘 길러낼 것이냐, 마지막으로 또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걱정거리가 많은 것으로 이제 분석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4, 500만 원 있어야만이 퇴직
퇴직자가 이제 평균적인 지출이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정도의 반 정도만 가져도 충분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97%는 경제와 돈의 문제이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되죠. 한 달 생활비 200~300만 원이면 남한테 적어도 아쉬운 소리는 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아무래도 경조사라든지 또 여가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이 때문에 퇴직자 절반 정도, 이제 55% 정도는 재취업을 하거나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까지도 심지어 이제 58%, 60%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약 390만 원 정도고, 퇴직자 36.4%는 일을 그만두면 늦어도 1년 정도만 돼도 이제 형편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꼭 찾아야 될 것이고요. 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늘리는 것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경제와 돈을 늘리는 대표적인 일은 은퇴 이후에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제2의 일을 준비하고 이걸 즐기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밥벌이가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또 꿈과 비전, 또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단순하게 소득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또 여러분의 우리의 소망을 찾아주기 때문에 꼭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에는 취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때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내가 움직이는 동안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필요가 있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리스크를 무릅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투자되어서 리스크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하더라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온라인이라든지 온라인에 연관되거나 적어도 온라인을 접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블로그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가 있겠죠. 물론 각종 SNS를 잘 활용해서 온라인은 필수적으로 보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때 중요한 경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 그래서 채무를 이때 은퇴 전에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은퇴 후 소득이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기 때문에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과 재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출을 줄이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동안의 생활 방식에서 과감하게 단순화시키고 생활 수준을 낮춰서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내지 말고 이제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버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현 상태에서 월세 또는 주택연금을 받거나 본인은 도시 외곽이라든지 본인과 부부가 만약에 찬성한다면 농촌과 산촌에서 사는 방식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이룰 탁월한 노후 설계 방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 상촌에서 자연과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작업자족과 함께 일하는 보람이 크고, 농촌에서는 농지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됐든 150만 원이 됐든 200만 원 정도만 받게 된다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끌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농촌 상촌에서는 매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가지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건이 만약에 허락되신다면 농촌이나 산촌에서 노후를 꾸려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5, 60대 이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 친해져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같이 접목을 해야 되고, 생활화 주택을 다운사이징하고, 도시면은 이제 자가주택을 월세나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가 있겠고, 또 외곽이나 이제 농촌으로 이게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촌에서 기촌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농지연금을 받는 방식을 택한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잘 준비하셔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